엄마, 왜 나 때문에? 왜 나 때문에 이렇게 돼야 해?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창밖으로 비가 쏟아지는 밤, 그녀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지은아,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믿었어. 어떻게 여자를 사랑할 수 있니?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그 순간 지은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그녀는 30대 초반,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사랑하는 여인 수연을 만난 후 모든 게 변했다. 가족의 반대, 사회의 시선, 그리고 결국 버림받음. 하지만 그 아픔 속에 지은의 어린 아들 민준이 있었다. 민준은 아직 6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였다. 지은의 삶은 한국 사회의 전형적인 그림자 속에서 시작됐다. 부산 출신의 그녀는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기대를 짊어졌다. 아버지는 작은 공장에서 일하며 어머니는 가정을 돌보는 전통적인 가정. 지은은 서울대에 입학해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다. 결혼은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다. 남편과의 만남은 소개팅으로 그는 안정된 직장을 가진 남자였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지은에게 고통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며 살았고 결국 수연을 만나 진정한 사랑을 깨달았다. 수연은 지은의 대학 동창으로 예술가였다. 그들은 우연히 재회한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지은아, 나도 내가 좋아. 수연의 고백은 지은의 세상을 밝혀줬다. 하지만 이 사랑은 비밀스러웠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건 여전히 금기였다. 지은은 이혼을 결심했다. 남편은 충격받았지만 아이를 위해 조용히 헤어졌다. 민주는 지은과 함께 살게 됐다. 가족에게 고백한 날은 지옥이었다. 부모님은 울부짖었다. 내가 미쳤어. 어떻게 그런 더러운 짓을. 아버지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다. 그들은 지은을 집에서 쫓아냈다. 다시는 오지 마. 내가 우리 딸이 아니야. 지은은 눈물을 삼키며 민준을 안고 서울로 돌아왔다. 그때부터 그녀의 삶은 고독했다. 직장에서의 차별, 친구들의 멀어짐. 하지만 수연이 있었다. 수연은 지은의 곁을 지켰다. 우리 함께라면 괜찮아. 그들의 사랑은 조용히 피어났다. 그러나 현실은 가혹했다. 부모님은 지은을 버린 후 건강이 악화됐다. 아버지는 공장에서 해고됐고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했다. 그들은 대출을 받아 생활했다. 지은은 몰래 돈을 보냈지만 부모님은 받지 않았다. 내 돈은 필요 없어. 내가 그런 사람인데. 편지에 적힌 글씨가 지은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는 울며 수연에게 기대었다. 왜 나를 미워하는 거지? 내가 잘못한 게 뭐야? 민주는 그런 엄마를 보며 자랐다. 어린 그는 수연 이모를 좋아했다. 이모, 엄마랑 같이 살아요. 순수한 질문에 지은은 미소 지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아이에게도 미쳤다. 유치원에서 친구들이 너네 집에 아빠 없어? 왜 이모가 엄마랑 사는 거야? 라고 물었다. 민주는 혼란스러웠지만 지은의 사랑으로 버텼다. 고조되는 갈등 속 지은은 직장에서 승진했다. 그녀는 경제적으로 안정됐지만 마음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다. 수연과 함께 제주도로 여행 갔다. 바다를 보며 그들은 약속했다. 영원히 함께할게. 하지만 돌아온 서울에서 부모님의 소식이 들렸다. 아버지가 쓰러졌다. 지은은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어머니는 그녀를 밀어냈다. 내가 왜 왔어? 가. 그 순간 지은은 무너졌다. 지은의 삶은 부모님의 겁으로 더 깊은 어둠에 빠졌다. 그녀는 수연과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지만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 엄마, 아빠. 왜? 꿈속에서 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랐다. 한국의 보수적인 문화 속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건 고립이었다. 지은은 LGBT 커뮤니티에 가입했지만 여전히 두려웠다.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수연에게 물었다.
수연은 그녀를 안으며 말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민주는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똑똑한 아이로 학교에서 인기 있었다. 하지만 가정 환경 때문에 가끔 따돌림을 당했다. 너네 엄마 레즈비언이래. 한 아이의 말에 민주는 주먹을 쥐었다. 집에 돌아와 울며 지은에게 말했다. 엄마,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 지은은 아이를 안고 설명했다. 사랑은 다양한 형태가 있어. 엄마는 수연 이모를 사랑해. 그게 잘못된 게 아니야.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린 마음에 상처가 쌓였다. 부모님의 상황은 악화됐다. 대출 이자가 쌓여 집을 팔아야 할 지경이었다. 지은은 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주려 했지만 거부당했다. 내가 우리를 망쳤어. 어머니의 편지가 왔다. 지은은 절망했다. 수연은 그녀를 위로하며 함께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서울의 LGBT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다. 그곳에서 지은은 힘을 얻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 그러나 반전이 왔다. 수연의 가족이 그녀의 관계를 알게 됐다. 수연의 부모는 딸을 강제로 데려가려 했다. 이런 더러운 사랑 그만둬. 수연은 저항했지만 압박에 지쳤다. 지은과 수연의 관계에 균열이 생겼다. 지은아, 나 포기할 수 있을까? 수연의 눈물에 지은은 가슴이 아팠다. 그들은 싸웠다. 왜 나를 버리려 해? 지은의 외침이 아파트를 울렸다. 민주는 그런 부모를 보며 혼란스러웠다. 그는 학교에서 그림을 그렸다. 엄마와 이모가 손잡은 그림. 선생님은 칭찬했지만 집에 가져온 그림을 본 지은은 울었다. 민준아, 고마워.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부모님의 대출이 1억 원을 넘었다. 지은은 은행에 가서 대출을 알아봤지만 자신의 상황 때문에 어려웠다. 고조되는 드라마 속 지은은 옛 친구를 만났다. 대학 시절 친구 혜진은 이제 변호사였다. 지은아, 내 부모님 도울게. 혜진의 도움으로 지은은 부모님과 연락을 시도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전화를 끊었다. 내가 레즈비언이라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어. 그 말은 지은을 무너뜨렸다. 수연과의 관계는 위기였다. 수연은 가족의 압박으로 해외 유학을 고려했다. 미안해, 지은아. 지은은 배신감을 느꼈다. 나 혼자 남겨두고 가. 눈물의 밤이 이어졌다. 민주는 그런 엄마를 보며 엄마, 울지 마. 내가 지켜줄게 라고 말했다. 어린아이의 말에 지은은 힘을 냈다. 시간이 흘렀다. 지은은 40대가 됐다. 수연과의 관계는 결국 깨졌다. 수연은 가족의 강요로 미국으로 떠났다. 사랑해, 지은아. 하지만 마지막 편지가 왔다. 지은은 홀로 민준을 키웠다. 그녀는 직장에서 성공해 관리직이 됐다. 하지만 마음의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다. 부모님과의 단절은 여전했다. 그들은 부산에서 어렵게 살았고 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민주는 중학생이 됐다. 그는 엄마의 아픔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학교에서 LGBT에 대한 토론 수업을 듣고 지은에게 물었다. 엄마, 사랑은 자유로워야 해. 왜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해 안 해? 지은은 미소 지으며 설명했다. 한국 사회가 아직 보수적이야. 하지만 변하고 있어. 민주는 그런 엄마를 존경했다. 지은은 새로운 사랑을 만났다. 예슬이라는 여인으로 카페 주인이었다. 그들은 천천히 가까워졌다. 지은 씨, 당신의 아픔 이해해요. 예슬의 따뜻함에 지은은 다시 사랑을 느꼈다. 하지만 과거의 트라우마가 그녀를 괴롭혔다. 또 배신당할까 봐 두려워 예슬은 그녀를 안심시켰다. 나는 달라. 부모님의 소식이 들렸다.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았다. 지은은 몰래 병원비를 보냈지만 드러났다. 아버지는 화를 내며 돌려보냈다. 내 돈으로 치료받고 싶지 않아. 지은은 절망했다. 민주는 그런 엄마를 보며 엄마,
내가 크면 도울게라고 약속했다. 드라마틱한 반전, 지은의 옛 남편이 나타났다. 그는 재혼했지만 민준을 걱정했다. 지은아, 민준 교육비 도울게 하지만 지은은 거부했다. 내가 키울게 그러나 남편은 부모님의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제안했다. 지은은 고민했다. 예슬과의 사랑은 깊어졌다. 그들은 한강에서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 결혼식 올릴까? 비공식으로 지은의 제안에 예슬은 기뻐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직장에서 지은의 관계가 알려지며 승진이 취소됐다. 이런 사람이 관리자라니 상사의 말에 지은은 분노했다. 민주는 고등학생이 됐다. 그는 장학생으로 대학에 입학했다.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며 미래를 꿈꿨다. 엄마, 내가 성공해서 부모님 도울게 민준의 말에 지은은 눈물 흘렸다. 지은의 삶은 여전히 도전이었다. 예슬과 함께 살며 행복을 찾았지만 부모님의 아픔이 그림자처럼 따라왔다. 어머니의 암은 악화됐고 치료비가 부족했다. 지은은 익명으로 돈을 보냈지만 아버지는 알아채고 돌려보냈다. 내가 왜? 지은은 편지를 썼다. 부모님, 저를 용서해주세요. 저는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사랑해요. 민주는 대학생이 됐다. 그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모았다. 엄마, 나 혼자 할게 하지만 지은은 걱정했다. 예슬은 민준을 아들처럼 대했다. 민준아, 내 엄마처럼 강해 가족 같은 분위기가 형성됐다. 고조되는 충돌, 부모님의 집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였다. 지은은 부산으로 갔다. 병원에서 어머니를 만났다. 어머니는 약해진 목소리로 말했다. 지은아, 왜 왔어?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는 여전히 화를 냈지만 어머니는 손을 잡았다. 미안해, 딸아. 하지만 아버지는 용서하지 않았다. 내가 우리를 망쳤어. 지은은 울며 돌아왔다. 예슬은 그녀를 위로했다. 시간이 필요해. 민주는 졸업 후 IT 회사에 취직했다. 그는 빠르게 성공했다. 스타트업을 창업하며 앱을 개발했다. 그 앱은 대박이 났다. 엄마, 이제 내가 도울 차례야. 민주는 부모님의 대출을 갚기 위해 돈을 모았다. 배신의 순간 예슬이 지은을 떠나려 했다. 지은 씨, 나도 가족이 있어? 압박이 너무 커. 지은은 충격받았다. 또 버림받는 거야. 눈물의 밤이었다. 하지만 예슬은 마음을 바꿨다. 미안해, 함께 할게. 세월이 더 흘렀다. 지은은 50대가 됐다. 민주는 30대 초반, 성공한 사업가였다. 그는 부모님의 대출을 모두 갚았다. 익명으로. 하지만 부모님은 알아챘다. 이 돈이 민준이, 어머니는 울었다. 아버지는 침묵했다. 지은은 예슬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았다. 그들은 비공식 결혼식을 올렸다. 친구들과 LGBT 커뮤니티가 축하했다. 축하해, 지은아. 감격의 순간이었다. 민주는 부모님을 찾아갔다.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를 용서해주세요. 어머니는 민준을 안고 울었다. 민준아, 고마워. 내 엄마. 미안해. 아버지는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지은아, 미안했다. 지은은 부모님과 재회했다. 병원에서 부모님 눈물이 흘렀다. 어머니는 말했다. 딸아, 내가 행복하다면? 그게 다야. 아버지는 미안해 라고 중얼거렸다. 하지만 어머니의 암은 말기였다. 지은은 곁을 지켰다. 엄마, 사랑해요. 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다. 장례식에서 지은은 부모님과 화해했다. 아버지는 내 삶을 인정할게 라고 말했다. 민준의 도움으로 가족은 재결합됐다. 지은은 예슬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우리 행복해질 수 있어? 민준은 결혼했다.
그의 아내는 지은의 삶을 이해했다. 엄마, 고마워. 가족은 함께 추석을 보냈다. 한강에서 불꽃놀이를 보며 지은은 생각했다. 아픔이 있었지만 사랑이 이겼어. 한국 사회는 천천히 변했다. LGBT 권리가 인정되기 시작했다. 지은은 센터에서 강연했다. 사랑은 자유야.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이에게 희망이 됐다. 결국 지은의 삶은 낸벤적인 결말을 맞았다. 버림받음에서 화해로. 세월이 흘러 아들이 모든 걸 바꿨다. 사랑의 승리였다.